새로운 스튜디오에서 함께하는 9월의 첫 스타킹입니다. 오늘 장에서 눈에 띄었던 주요 업종의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로봇 업종과 비만 치료제 업종 나란히 맑은 하늘을 보였는데요. 먼저 로봇 업종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과 한화, 두산 등 대기업들의 로봇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로봇주들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제조 공정에 로봇을 투입하겠다고 밝혔고요. 한화 역시 다음 달에 협동 로봇 기업인 하나로보틱스를 출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하반기 IPO 대어로 꼽히고 있는 두산 로보틱스가 다음 달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중소협동 로봇 기업들에도 또 인수합병이나 지분 투자가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로봇 업종은 연일 맑은 하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비만 치료제 업종도 맑은 하늘을 보였는데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라이릴리와 노보노디스크 등 외국계 제약바이오사가 비만 치료제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렇게 모건 스탠리는 2030년에는 540억 달러 규모로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고요. WHO 역시 비만 치료제를 필수 의약품 목록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에서도 시너지 이노베이션과 코디 등 관련주들은 투자사들의 훈풍에 상한가를 터치하기도 했는데요. 하반기 바이오 중에서도 특히 비만 치료제를 주목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눈에 띄었던 두 업종 모두 맑은 하늘을 보였는데요. 9월의 첫 월요일 두 분의 대표님은 오늘 시장을 또 어떻게 봤을지, 또 변형인 대표님은 XM이 또 이렇게 다시 올라왔는데요. 리뷰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타킹 정말 8월 이변이 많았어요. 유일하게 저의 종목이 하나 딱 순위권에 있었는데 밀렸습니다. 신테카바이오. 예, 유창희 대표님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해요? 그러게요. 울킬 당했습니다. 아, 그러게요. 저번 달. 지난주 목요일인가요? 네네네. 아, 딱 그때 이제 치고 나가는 모습이었다가 네네. 갑자기 윗꼬리를 쫙 말면서 뒷심이 좀 부족했네요. 그러니까요. 이번 달 좀 기대 많이 해보겠고. 네. 변형희 대표님은 역시 뭐 지지난달이죠. 이제 지지난달 또 스타킹까지 차지하시면서 이번 달에도 역시 지난달이 헷갈리네요. 지난달에 스타킹 차지하시고 지난달에 이제 맞습니다. 또 6위까지 막판에 또 XM이 올라오면서 6위까지 또 올라오셨어요. 순위권에 쓱 밀어 넣으셨군요. 또. 어떻게든 한번 좀 진입해야겠다라고 네. 좀 생각했는데 네. 근데 좀 아쉬운 게 XM이 아직 추세 이탈을 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살짝 좀 고민을 좀 했었거든요. 네네네. 오늘 9월 레이스 첫 종목으로 한번 XM도 한번 오, 해볼까 이런 오히려 고민해봤었는데 XM으로. 일단 2주 차에 한번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도 뭐 어쨌든 그 호재가 좀 남아 있고 아직 네. 한 번 더 갈 수 있는 재료가 좀 충분하다. 뭐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겁니까?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혹시 다음 주 XM을 좀 들고 오실지 한번 좀 기대해 보도록 네. 하겠고. 자, 이제 오늘 종목 본격적으로 좀 알아봐야 될 텐데, 자 오늘 어떤 종목을 볼지 또 우리 날씨 기상 뭐라고 해야 되죠? 종목 기상 캐스터군요. 예, 날씨 기상 캐스터가 저 스튜디오가 바뀌어가지고 네. 저도 좀 정신이 없네요. 네. 예, 종목 기상 캐스터 수지 씨가 알려주시겠습니다. 네, 내일은 스타킹 9월의 첫 종목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변형희 대표님은 폴라리스 오피스 가져와 주셨는데요. 1%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유창인 대표님은 오늘 KG ETS를 가져와 주셨는데 반대로 1%대 약세를 보였는데요. 먼저 변형희 대표님의 폴라리스 오피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제는 생성형 AI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는 이번 달 6일 폴라리스 오피스 AI를 출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생성형 AI 열풍이 불어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버 X의 파트너사로 꼽히고도 있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 AI는 이번에 문서 작성에 최적화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미지의 수정과 생성도 가능하고요. 빈 화면에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또 발표 자료를 만들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합니다. 또한 정부는 이번에 2024년 예산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AI 관련 예산이 올해보다 16%가량 증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AI 열풍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폴라리스 오피스 수혜주로 주목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변형희 대표님,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할까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네. 일단 뭐 지난달에도 알차를 일정 매매 관점에서 좀 준비를 좀 해봤다가 네이버 관련주죠. 그렇죠. 네. 생각보다 조금 이 상승 탄력이 좀 떨어졌습니다. 네. 아니 네이버도 갑자기 네. 전날까지 7% 상승했다가 다음날 바로 반납해 버리는 모습을 봐가지고. 그렇죠. 조금 실망스러운 시점이 건가? 예, 네. 시점이 좀 아쉬웠다고 생각 들었던 게 네.
뭐 초전도체 이슈가 좀 있었고 그다음에 뭐 맥신 관련된 이상테마 징후 때문에 수급이 조금 쏠리면서 왜곡 현상이 좀 발생했는데 네. 개인적으로 좀 AI 관련주 하반기까지 이벤트들이 좀 상당히 좀 많다. 이 점을 한 번 더 주시하면서 또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일단 이 회사는 오피스 소프트웨어 서비스 전문 기업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활형에서 뭐 삼성 휴대폰에 탑재되고 있는 모바일 오피스 서비스가 바로 이 폴라리스 네. 오피스가 개발한 이 내용들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어플 중에 하나죠. 예, 그렇죠. 폴라리스 오피스. 그래서 예. 우리가 탑재가 되는데 그동안 잘 몰랐다가 자, 이 부분이 AI의 어떤 생성형 이 서비스, 생성형 오피스 서비스의 어떤 출시 기대감들로 최근에 어떤 주가 상승 여력으로 좀 작용한 모습입니다. 네. 전체 243개국에서 1억 2,400만 명이 현재 가입자를 좀 보유하고 있고요. 네. 전체 매출 포지션은 오피스 부분이 64.2% 그리고 보안 부분이 28.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았는데 2분기 지금 실적은 260억의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 20억인데 연구개발비의 어떤 반영치를 좀 감안하더라도 10%대 영업이익률을 좀 기록하고 있다. 네네. 전체 이 증감률은 7.5% 그리고 20.8%를 좀 증가해주면서 3분기 그리고 4분기 실적 기조 기대감까지 수반되는 모습입니다. 일단 생성형 AI 기능인 폴라리스 오피스 AI 출시 기대감들이 좀 부각되고 있는데 일단 뭐 이 부분이 지연될 것이다라는 어떤 시장의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지만 지금 6일 출시가 될 것이다라는 어떤 확정 사항들도 좀 나오고 있는 만큼 기대감이 수반되는 모습입니다. 만약에 확정이 된다라고 발표가 나오면 네네. 엄청난 상승을 볼 수가 있을 거라고 좀 예상을 하시는 거군요. 단기 모멘텀 관점에서는 일단 일정 매매 관점에서 좀 가져왔는데 네네. 일단 뭐 알체라의 경우에서는 사실상 뭐 하이퍼 클로버 X 어떤 출시 기대감들이 좀 덜 반영됐었죠. 그렇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근에 어떤 주가 추이를 보면 8월 31일까지 7,450원 신고가를 좀 갱신해주면서 아직 차트의 어떤 흐름들은 지금 수급이 좀 유지되는 모습이다라고 좀 판단해봤습니다. 전체 이 하이퍼클로버 X에 대한 어떤 이 생성형 AI의 어떤 연동 가능성 부분 그리고 9월에 출시 예정인 이 Q 검색 서비스 Q의 어떤 출시 기대감까지 좀 가져간다면 네네. 폴라리스 오피스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 판단해봤습니다. 네. 아무래도 AI 관련된 기업이다. 그러니까 네이버 관련주라고 네. 해서 좀 기대를 했는데 네이버 AI 쪽이 하이퍼클로버 X가 좀 기대에 못 미쳤던 거 아닙니까? 발표 자체가? 일단 어떻게 폴라리스 오피스가 이게 예. 뭐 네이버 관련주냐 뭐 물론 네이버 관련주도 편입이 돼 있었는데 네. 어떻게 보면 또 삼성의 생성형 AI 관련주죠. 또 지금 이 9월에 다시 또 이 공식 출시 예정인 SK텔레콤의 또 AI 서비스 관련된 이벤트들이 좀 지속된다. 이 회사는 오피스와 AI를 접목시키는 네. 일단은 뭐 AI 접목 서비스가 좀 다릅니다. 충분히 생성형 AI와 호환이 굉장히 좀 쉽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수익 모델화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네네. 일단 뭐 유료 가입자를 통해서 오피스 서비스를 좀 제공하고 있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과거에는 문서를 모바일에서 우리가 단순하게 뷰 모드로 좀 봤다면 여기서 질의응답이 가능한 서비스가 탑재가 된다면 전문성들이 좀 더 증가될 수 있다. 이 부분이 중요 투자 체크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해봤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 기사를 보니까 생성형 AI에 대해서 삼성 쪽에서 발표를 했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생성형 AI로 다 가동을 시키겠다. 네. 뭐 이런 식의 발표였는데 그 역할 중에 하나가 폴라리스가 있을 거라고 보고 계시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죠. 지금 뭐 9월 12일에 일단 뭐 출시 예정일이다라고 좀 밝혔는데 네. 지금 오늘 가우스라는 이름으로 주말에 상표 등록을 좀 마쳤다라고 좀 발표가 됐고 네. 9월 12일에 아마 이 관련된 모델이 첫 공개가 좀 된다면 삼성과의 어떤 이 공급 이슈가 좀 있는 이 폴라리스 오피스의 수혜도 좀 예상된다. 네.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네이버 관련주 그리고 삼성 관련주다라고 판단해봤습니다. 아니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뭐 네. 우리나라에는 한글이 있고 네. 미국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있잖아요. 네. 사실 그런 쪽이랑도 뭐 좀 충돌이 있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이 회사?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폴라리스 오피스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미국 회사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분들도 많으세요. 이게 뭐 예. 엑셀이라든가 워드라든가 뭐 PPT 관련된 어떤 문서들을 이게 MS가 전속적으로 뭐 이 고유의 어떤 권한을 좀 갖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그러니까요. 좀 이게 생각을 할 텐데 폴라리스가 모바일용으로 이름을 바꾼 게 폴라리스인가? 마이크로소프트가 막 그런 생각도 하는 사람이 네네. 많아요. 예. 이게 별도의 모바일 전용 이 오피스, 모바일 전용 오피스 서비스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뭐 PC 하에서만 문서 작업을 좀 했는데 요즘은 휴대폰에 뭐 이
자판을 좀 연결해서 그렇죠. 블루투스 연결해서 그렇죠. 간단한 사무 업무도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그럼요, 시대이기 때문에 네. 이 관련돼서 이 모바일 오피스 서비스의 이 1위가 바로 폴라리스 오피스다. 이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송채연 씨는 뭐 궁금한 거 혹시 없으세요? 이제 부채 비율도 되게 낮더라고요. 그것까지 봤어요? 네. 부채 비율을 와 대단하신데요. 예. 부채 비율도 낮고 네. 뭐 실적도 되게 좋은 편이고 가입자도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왜 생각보다 주가가 좀 낮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 그 이유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주가 추이는 올해 들어와서 급등한 이력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시가총액 전일 기준에서는 3,271억인데 전체 4,972만 주의 주식을 좀 보유하고 있고 지금 AI 관련주 중에서는 시총이 그렇게 좀 높은 편은 좀 아닙니다. 그런데 AI의 어떤 서비스의 어떤 사업화 그리고 AI의 기술들을 우리가 좀 고려해 봤을 때 폴라리스 오피스의 경우에는 오피스에 좀 한정돼 있다. 네. 이게 이 상용화된다는 관점에서 좀 특화된 오피스에 이 특화되어 있다라고 좀 판단해 봤는데 이 전문 요소를 좀 보면 사실 뭐 마음 AI라든가 뭐 기타 뭐 실바스 AI, 뭐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뭐 솔트룩스도 있고요. 네. 상승폭에 비해서 뭐 오늘 이게 뭐 덜 오른 것인가라고 좀 판단해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8월 31일 7,450원 신고가 갱신을 좀 했었고 평균적으로 한 2,000원대 머물고 있던 이 주가가 거의 지금 3배 이상 4배 가까이 좀 상승하는 흐름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좀 더 가능하다. 영업이익의 어떤 이 관점에서 AI와 결합된 이 어떤 사업화 이 모델은 3분기보다는 4분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실적 기조화에서도 주목해 볼 만하지 않나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어쨌든 그 AI가 이제 생성형 AI죠. 생성형 AI가 주인 것 같은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너무 오피스에 한정돼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뭐 예를 들어 셀바스 AI 같은 경우나 뭐 다른 게는 뭐 보안이라든가 네. 뭐 기타 뭐 다른 거에 뭐 클라우드라든가 엄청난 확장성이 느껴지는데 네네. 오피스에만 한정돼 있다면 확장성이 과연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은 붙게 되고요. 왜냐면 그 자체 그 오피스를 하다가 그 내용에 거기에 질문하고 거기에 내용을 보는 건데 차라리 다른 사이트에 들어가서 질문했다가 거기로 옮겨 놓는 것도 충분히 전 가능한 일이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에 대한 확장성은 어떻게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이미 6월 달에 네이버와 이 클라우드 플랫폼에 관련된 서비스 부분에 대한 업무 협약을 좀 체결했다. 그렇다면 지금 수익 모델은 오피스 서비스 하에서 AI와 연동되는 수익 구조를 좀 가져갈 수 있지만 네네. 클라우드 그리고 클라우드 이외에 다른 이제 서비스 부분까지 좀 확장될 수 있는 개연성이 좀 있다. 지금 뭐 Q 출시 뭐 네이버에서 검색 엔진 Q가 좀 출시가 되면 여기에 또 B2B 관련된 어떤 기술들이 좀 수익 모델로 좀 작용하거든요. 오피스 이외에 플랫폼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까지 어떤 연동 효과를 좀 더 확대해 나간다면 계속해서 좀 고도화할 수 있는 어떤 여력들은 좀 있다. 아직 AI 관련주들이 기술만 좀 갖고 있지 사업화에 크게 좀 접목된 효과들은 좀 없었기 때문에 네네. 폴라리스 오피스는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중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장성은 점차 넓혀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유창희 대표님 어떻게 폴라리스 오피스 이 종목 어떻게 뭐 X를 들 것 같긴 한데 뭐 좀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갈 것 같습니까?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자 하나 둘 셋. 오 처음입니다. 물을 드시는 건 처음이에요. 확실히 AI 쪽을 좀 좋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네, 뭐 아직까지 AI 이슈가 좀 살아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네.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는 아직 모멘텀이 좀 남아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주가는 솔직히 좀 많이 오른 감은 좀 있어요. 네. 이미 한 3,000원대, 2,000원 중반에서 7,000원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3개월 연속 좀 강하게 올라와서 약간 부담감은 있지만 네. 아직 이벤트가 좀 살아있다라는 거. 그리고 뭐 오피스에 한정되어 있지만 어쨌든 정식적으로 이제 제품 출시된다는 부분도 본다라면 조금은 더 상승 여력은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네.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마지막으로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인 대표님. 네, 목표가 9,500원, 손절가는 6,1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표가 9,500원, 손절가 6,100원 말씀하셨습니다. 자 채연 씨 어떻게 더 질문하고 있으세요? 아닙니다. 이제 결정할까요? 네, 결정했습니다. 예, 결정하셨습니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매수. 네, 저는 매수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AI가 이제 한 번은 더 그 흐름이 오지 않을까. 사실 네이버 AI 그 발표를 하면서 조금 아쉬웠거든요. 네. 왜냐면 다른 이슈에 너무 제가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뭐 묻혔나요? 예, 이런 섹터들에 약간 좀 묻히면서 그렇게 큰 이슈를 받지 못했는데 아마 하반기에는 AI 쪽이 좀 우리나라 AI 쪽이 좀 강세를 기대를 하는 그리고 네. 삼성전자 쪽에서도 AI 관련된 발표가 있고 막 이러다 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기대해봐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하면서 제포트의 9월의 첫 종목을 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자, 종목 기상캐스터 수지 씨 다음 종목 뭡니까? 네, 이번에는 유창희 대표님의 KG ETS입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이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트리플 태풍이 나란히 북상하면서 우려가 더 커졌었는데요. 당초 예상 경로를 벗어나면서 우리나라를 비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G ETS의 매출 67%를 가까이 차지를 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 사업 때문에 관련주로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 사업 외에도 쌍용차를 인수하면서 KG 모빌리티를 자회사로 두고 있습니다. 중국의 BYD사와 합작법인을 설립하면서 국내에 배터리 합작사를 설립하겠다고 밝혔고요. 또 KG 에너캠을 통해서 황산 니켈 사업에도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황산 니켈 사업은 세계에서 4번째로 큰 규모라고 하는데요. KG ETS의 포인트 유창희 대표님께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G ETS 저는 사실 오늘 처음 네. 보는 종목이긴 해요. 그러니까 유명한 종목은 아닌데 이게 어떤 회사인지도 잘 모르겠네요. 좀 설명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회사 이제 KG 케미칼 네. 그룹 관계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원래는 이제 폐기물 처리 전문 회사예요. 아, 폐기물 그래서 회사군요. 나왔었지만 뭐 약간 이제 이런 폐기물 처리를 하는 업체인데 그러면서 이제 약간 예전에 폐배터리 관련해서 폐배터리 한번 약간 엮인 적이 좀 아, 있었고요. 네네네. 요즘에 이제 주목받는 게 이제 이 회사가 폐기물에서 화학 업체로 그 업종 변경을 신청했어요. 네네. 그게 이제 이 황산 니켈 때문인데 아, 니켈이군요. 자회사가 이제 황산 니켈을 연간 1.2만 톤, 12,000톤을 생산하는데 이게 12,000톤이 적어 보이지만 세계에서 4번째로 큰 오, 생산량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이제 어디에 들어가냐면은 리튬 이온 배터리 양극재에 들어갑니다. 그 니켈의 소스가 되는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네. 전구체 단계에서 이 제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 리튬 이온 배터리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때 이제 KG ETS가 황산 니켈을 생산하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이제 고성장이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것보다도 최근에 주가가 올라온 것 중에 하나는 중국의 비아디하고 세계 배터리 2위 생산 업체거든요. 그 LFP 배터리 공장을 우리나라에 설치하기로. 비어디면은 전기차도 만드는 네. 회사잖아요. 배터리도 만들고. 네. 그래서 예, 예. 그 우리나라에서 물론 LG라든지 삼성, SK가 LFP 배터리를 만들 수 있어요. 네네. 근데 이들 기업들은 이제 ESS 쪽으로 전장 배터리 쪽으로 이제 하고 있고 차량용 LFP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는 아마 KG ETS가 처음일 거예요. 네네. 근데 최근에 이제 저도 LFP 배터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게 보고 있지는 않는데 당분간은 최소 2, 3년 동안은 이 LFP 배터리가 쓰임새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리튬이온 배터리는 좀 비싸다 보니까 네. LFP 배터리를 조금 이제 가격을 다운시키기 위해서 사용을 많이 하거든요. 최근에 테슬라가 LFP 배터리 그쵸. 차용을 많이 하잖아요. 모델 2 모델 2 뭐 이렇게 해서. 적용시킨다. 그래서 가격이 뭐 반값 해가지고 이제 공급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 시장에 대해서 일단 KG ETS가 BYD랑 함께 시장에 우리나라에 공장을 짓고 있고 이게 또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IRA 법안을 우회하기 위한 방안이다라고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네. 그러면 이제 배터리를 만드는데 이 쓰임새가 필요하잖아요. KG 모빌리티 자회사가 네. 있죠. 쌍용차라 생각하시면 되실 거예요. 쌍용차가 KG 모빌리티로 이제 인수가 된 것인데 이번에 토레스 EV 버전이 이제 하반기에 출시를 합니다. 전기차 버전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배터리에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제 공장에 짓고 나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현대차도 최근에 보면 레이 LFP 배터리 착용을 했습니다. 네. 채용을 해가지고 가격을 좀 낮춰가지고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게 CATL에서 배터리를 공급받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이제 KG ETS가 배터리를 만든다라면 여기서 배터리도 수요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쪽 관련해 가지고 좀 기대감을 좀 가져간다라면 주가는 이제 그 기대감에 의해서 지난 8월 24일하고 25일에 급등을 했었고 지금 약간 쉬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만약에 이게 단일 이슈로 끝났다라면 이슈가 소멸된 거라면 주가는 급락세가 나왔어야 되는데
옆으로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네. 추가적인 어떤 모멘텀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이긴 한데, 그러니까 저가형 배터리가 필요한 부분이 전 분명히 있다라고 분명히 봐요. 있죠. 저도 분명히 있다고 뭐 모델 Y라, 모델 2라든가 뭐 중국에 이제 나오는 비아디에서 나오는 전기차라든가 이런 쪽에도 분명히 몇 년간은 쓰일 거라고 그쵸. 생각이 들거든요. 아예 획기적인 뭔가가 나오지 않는 이상. 그렇다 보면 이 회사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배터리가 점점 많아질 것이고 네. 아마 수익이 좋을 것이다. 그렇죠.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지금도 이 회사의 그 수익을 보시면 네. 작년에 매출이 4조 9천억이었고요. 영업이익이 3,500억이었습니다. 오. 근데 그 비지배 계열사까지 수익을 합치면 단기 순이익이 9천억이에요. 네네. 올해도 보시면 1분기가 영업이익이 900억입니다. 그러니까 2분기도 요 정도 수준 나오고 있고요. 그럼 네. 한마디로 지금 시가총액이 KG ETS 시가총액이 5천억이에요. 야. 5천억인데 영업이익이 4천억, 3천억씩 나오고 있어요. 그러네요. 그러면 지금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이 회사가 이제 쌍용차를 작년에 인수를 한다 그러면서 주가가 3만 원 가던 주가가 지금 만 원대까지 하락을 한 거거든요. 많이 떨어졌어요. 네. 근데 예. 이제 그런 이슈들이 이미 소멸되었고 쌍용차도 KG 모빌리티가 이번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충분히 지금은 약간 저평가 구간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폐배터리랑도 연관이 있는 회사이긴 해요. 폐기물 처리를 했다고 해서 폐배터리를 연관되었던 겁니까? 제가 예전에 폐배터리 쪽에 이쪽에 진출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네. 아마 연관성은 조금 일부 있을 거예요. 연관성은 조금 네. 있지만 아직까지 뭐 확실한 거는 거기에 대한 건 없는 그쪽보다는 거네요. 이제 배터리 쪽으로 배터리 보시면 쪽으로. 될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자, 송천 씨도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예. 물어주세요. 아니 이제 그 한국에 공장 설립한다고 네.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비아디 쪽의 입장을 보니까 뭐 리튬 배터리의 고객 확대나 아니면 네. 미국 인플레이션 뭐 우회를 이제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던데 그러면 그에 따른 KG는 어떤 부분에 조금 호재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질문이 깊이가 있는데요. 이재용 씨보다 한 100배 나은 질문을 지금 하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기도 해요. 예, 답해 주시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네. 사실은 그 배터리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은 비아디가 갖고 있어요. 네. 회사가 합작을 하는 거죠. 네. 우리나라 제품을 만드는 것이죠. 네. 제품의 판매가 되는 건 KG ETS로 음. 판매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BID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기술력하고 자본을 해서 같이 제품을 만들지만 그 KG ETS로 공급을 하는 것이니까 IRA 관련해서 우회적으로 피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이 매출을 좀 증가시킬 수가 있는 것이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KG 모빌리티 쪽에 토레스 특히 쌍용차들이 신흥국 쪽 그러니까 동남아시아에 예전에 판매가 되게 잘 됐어요. 약간 트럭 맞아요. 같은 것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근데 동남아시아는 LF 배터리를 써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LF 배터리는 추울 때 효율이 확 떨어지는 거거든요. 네. 아, 근데- 더운 나라에서는. 근데 사계절 내내 따뜻한 나라에서는 그 효율성이 큰 차이가 없어요. 리튬 이온 배터리나 LF 배터리랑 별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될 그러네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아까 토레스 쪽에 이제 첫 이제 EV 전기차가 출시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예전처럼 신흥국 쪽에 판매가 많이 된다라면 이런 걸로 관련해서도 왜냐면 지금 어쨌든 전기차의 거의 절반은 배터리 가격이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해서 우리 변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괜찮은 종목이다. 이번 달 좋을 것 같습니다 하면 O를 드시고 아니면 뭐야 이거 하면 X를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준비됐죠? 자, 하나, 둘, 셋. X. 이 종목이 뭐야 이런 뜻은 아닌데요. 일단 아니 보통은 저쪽에서 X를 두고 변형희 대표님이 O를 많이 주셨는데 오늘 과감하게 O를 두고 여기서 X를 네. 두고 예. 뭐야 이건이죠 그러면? 뭐 네. 아니 이거 다른 의도는 일단 없습니다. 네. KGTS 일단 3분기에 이 KG 모빌리언스의 어떤 이 합병 네. 자회사 편입하고 나서 외형 가치에는 주목을 좀 해봐야 된다. 지금 현재 시총 대비해서 회사 외형 가치는 아직 주가에 좀 덜 반영된 느낌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봤는데 네. 최근에 뭐 2차 전지 소재 사업 한다 그리고 부품 사업에도 좀 진출한다라고 좀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아직 가시화된 거는 지금 당장의 어떤 숫자를 좀 수반하는 것보다는 앞으로의 어떤 사업 계획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좀 주시를 하되 최근 어떤 주가 상승의 어떤 흐름들은 황산 니켈에 관련된 공급 이슈가 좀 부각이 되면서 네네. 주가 좀 급등을 했는데 단기적으로는 40%에서 좀 50% 가까이 좀 상승을 했죠. 많이 올랐다는 말씀이죠? 이 부분이 단기에 좀 상승을 좀 상승폭을 좀 더 가져갔다. 즉 선반영된 부분은 좀 있는데 앞으로 뭐 조정 이후에 이벤트 그리고 수급에 따른 어떤 영향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있으나 오히려 이제 가치 반영이 좀 제대로 좀 되려면 시간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당장은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반영이 되려면 좀 시간이 걸린다. 그렇지. 뭐 이렇게 KG 보고 모빌리언스의 계시는군요. 어떤 가치나 이런 거 네. 이런 부분들 뭐 2분기에도 영업이익 좀 달성했고 3분기까지도 기조 유지는 하겠지만 그래도 단기적인 관점보다 조금
긴 호흡으로 좀 보는 것이 알겠습니다. 맞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유창희 대표 역시 공시를 분석해 주시니까 믿음이 간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이렇게 따지면 폴라리스 오피스 최근 40% 올랐어요. 저기요. 싸우려고 좀 듣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결정 내리기 전에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네.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은 지금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2만 원 정도 네네. 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이번 달 중에 목표를 잡아놓고 있고요. 2만 원. 13,500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은 뭐 분할 매수해볼 수 있다. 13,500원은 지난 8월 25일 시가거든요. 시가가 13,500원이기 때문에 네네. 이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저는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볼 수 있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자, 선택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패스. 예, 저는 패스하겠습니다. 네. 매수하셨네요. 네, 매수했습니다. 예. 저는 변영희 대표님의 공시 분석이 네. 야, 역시 설득력 공시, 있었군요. 예, 어느 정도 맞는 말씀이. 왜 단기적으로 너무 올랐다 뭐 이런 네.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왜 선택하셨어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중국 기업과의 그 같이 좀 더 많이 커갈 수 있지 않을까 그냥 그쪽을 긍정적으로 봤던 것 같아요. 비아디와의 합작, 네. 배터리가 미국으로 우회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우회할 수 있다. 뭐 네. 이런 내용을 좀 좋게 보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좋은 정보 가져오신 두 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겠고 송천 씨도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자주 좀 뵙습니다. 네. 질문이 너무 좋아가지고 예. 앞으로 이재용 씨를 잘 대신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는 잠시 후에 황스타그램에서 찾아뵙겠습니다.